50살을 넘기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성적 표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오히려 새로운 자유로움을 얻게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갱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솔직해진 성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전환기이죠. 그리고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성적 표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48살 때였어요. 불규칙한 생리, 갑작스러운 열감, 잠들기 어려운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곤 했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모든 것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성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갱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솔직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적극적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그런 걱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적 표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은 별로다. 이렇게 해달라. 지금은 이런 기분이다. 이런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자신도 내가 이렇게 솔직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대방도 제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니까 서로에게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큰 변화는 완벽해 보이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몸의 변화나 나이의 흔적을 숨기려고 하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죠. 하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자연스러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성이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어떤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무엇이 저를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성적 표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인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파트너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니까 상대방도 저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번째 변화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생긴 적극성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성적 표현에서도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졌어요. 언젠가는 나중에 라는 말 대신 지금 당장 이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표현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해보자, 못 해볼 게 뭐 있나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극성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예측 가능했던 패턴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섯 번째 변화는 감정 표현이 더 직접적이고 솔직해졌다는 점입니다. 갱년기 동안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곤 했는데, 이제는 기분이 좋다, 지금은 별로다,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은 성적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기분이나 컨디션, 욕구의 정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서 파트너와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분이다, 지금은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겠다 같은 즉석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솔직한 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6번째 변화는 성적 주도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성적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어요. 상대방이 주도하면 따라가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주는 것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나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원할 때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관계에 새로운 역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파트너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서로가 번갈아가며 주도하는 더 균형 잡힌 관계가 되었어요. 7번째 변화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체중 증가, 피부의 변화, 탄력 감소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외모를 감추려고 애쓰는 대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자신감이 성적 표현에서도 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라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8번째 변화는 성적 경험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매번 완벽하고 드라마틱한 경험을 기대했어요.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 같은 로맨틱한 상황을 꿈꾸곤 했죠. 하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현실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경험보다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드라마틱한 순간보다는 진정한 연결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이런 현실적인 기대는 오히려 더 자주, 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기대나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편안함이 더 솔직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진짜 원하는 것을 더 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번째 변화는 파트너와의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도 서로 알아서 하길 기대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분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건 별로 좋지 않다, 오늘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직접적인 소통이 로맨스를 해칠까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서로의 니즈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니까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솔직한 소통이 관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번째 변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모든 관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제는 뭐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났습니다. 젊을 때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할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제안하고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 해보자,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개방성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예측 가능했던 패턴에서 벗어나 더 흥미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도들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11번째 변화는 자기만의 리듬과 스타일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만의 리듬과 선호도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언제 컨디션이 좋은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을 더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파트너에게도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선호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니까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파트너의 선호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었고,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12번째 변화는 감정과 욕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과 성적 욕구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다고 여겼죠. 하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는 평온한 상태에서도 신체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감정적으로는 사랑을 느끼지만 신체적 관심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더 솔직하게 제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는 편안한데 몸은 별로 그런 기분이 아니다. 오늘은 신체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조용히 있고 싶다. 같은 복잡한 상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13번째 변화는 성적 건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성적 건강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관리 과정에서 제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파트너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같은 현실적인 제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성적 건강 관리를 파트너와 함께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면서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가는 협력 관계가 된 거죠. 14번째 변화는 시간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솔직한 접근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나 에너지, 레벨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숨기거나 무시하는 대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좋다.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다른 시간에 하자. 이런 방식이 덜 피곤할 것 같다. 같은 현실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 솔직함이 처음에는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너지나 컨디션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더 만족스럽고 스트레스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5번째 변화는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환경적 요소들이 경험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온도, 조명, 소음, 편안함 등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방이 좀 추운 것 같은데 따뜻하게 하자.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줄여보자. 문을 잠그고 하자. 베개를 좀 더 가져다 주자. 이런 실용적인 제안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요구들이 분위기를 깨뜨릴까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편안한 환경에서 더 집중하고 즐길 수 있게 되니까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도 이런 솔직한 소통을 통해 저를 더 잘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16번째 변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의 변화로 인해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한계를 숨기거나 참는 대신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아프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잠깐 쉬었다가 하자. 이런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솔직함이 처음에는 실망스러울까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솔직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어요. 17번째 변화는 성적 경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강도나 빈도 같은 양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깊이나 연결감 같은 질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험 후에도 어땠는지에 대해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이 특히 좋았다. 이런 걸 더 해보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솔직한 평가와 피드백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니까 점점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개방적인 소통이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습관으로 이어졌어요. 18번째 변화는 나이와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나는 이제 충분히 경험이 많은 어른이다 라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자부심이 성적 표현에서도 더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성숙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 여유롭고 자신 있게 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함을 바탕으로 파트너와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9번째 변화는 다른 여성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여성들과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성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때? 이런 변화 있어. 이런 방법 시도해봤어. 같은 솔직한 대화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걸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여성들 간의 솔직한 소통이 개별적인 관계에서도 더 개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20번째 변화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관심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과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 독서,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나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는 습관이 관계에서도 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 존중이 파트너로부터도 더 큰 존중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1번째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재 중심적 사고가 성적 표현에서도 더 솔직하고 직접적인 태도로 나타났어요. 언젠가는 나중에 라는 말 대신 지금 당장이라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분이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 이런 즉석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현재 중심적 접근이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갱년기를 겪으면서 성적 표현이 어떻게 더 솔직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갱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몸의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솔직함과 자유로움은 정말 소중한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많은 것들을 숨기고 참고 맞춰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짜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갱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겪고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유로움과 솔직함은 정말 값진 경험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전과 달라져도 괜찮아요. 그 모든 변화가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나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런 솔직함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갱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더 자유롭고 솔직하고 당당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